50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유리수래요. 그때 다음 중 가장 큰 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실 이 범위 안에 속하는 A가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유리수 A니까. 그리고 지금 A에다가 부호도 반대로 바꾸고 A 제곱한 거에다가 또 부호도 반대로 바꾸고 세제곱에다가도 바꾸고 뭐 역수 취한 거에다가 또 마이너스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이 사이에 어떤 수를 그냥 가늠해가지고 이 숫자들의 대소를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기 간단하면서 이 범위 안에 있는 A를 그냥 예시로 특정을 하나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범위 안에 있는 유리수라는 그 A의 조건만 맞춰주면 되니까. 그러면 A를 우리가 좀 고만고만하게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숫자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큰 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부터 계산해보면 지금 마이너스 A라는 거는 이 A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효과가 생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래서 1번의 결과는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쌤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마이너스 A를 전체 제곱하는 거랑 A를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랑 다르다고 얘기했었죠. 의미가 다르다고. 그래서 얘는 A를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하면 플러스 4분의 1이 되죠.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다시 붙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도 A를 세제곱한 뒤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니까 A를 세제곱한다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을 3번 곱한다는 건데 음수를 홀수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나올 거고 2분의 1 3번 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되죠. 이렇게.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효과 생긴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8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가 있을 때는 이거 마이너스가 딱 보인다고 해서 얘 무조건 음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4번 마저 보면 4번은 지금 A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럼 쌤 아까 빨리 막 설명할 때도 살짝 얘기했는데 얘는 A의 역수에 해당하죠. A랑 A분의 1 곱하면 1 되니까 그런 관계를 우리가 역수관계라고 했죠. 그러면 A의 역수라는 건 지금 분모 분자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빠르게 구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근데 거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건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는 얘기니까 4번의 결과는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얘는 A의 역수를 제곱한 거죠. 두 번 곱한 거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아직 우리가 지수 법칙에 대해서 안 배웠으니까 지금 A 제곱의 역수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A 제곱한 거에서 분모 분자 자리 바꿨으니까. 그럼 우리가 아까 A 제곱 계산했었는데 음수 두 번 곱했으니까 플러스 됐고 그 다음에 2분의 1 제곱하면은 4분의 1이 됐죠. 그럼 그 역수니까 4가 되겠. 근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어.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쵸?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고르면 음수와 양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음수는 과감하게 버리고 양수 중에서 가장 큰 거 골라야겠죠. 그래서 비교해서 답을 찾아보면 4번이 되겠습니다. 506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지금 A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대요. 그런 유리수 A가 있는데 다음 중 가장 작은 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지금 A가 유리수기 때문에 분수 형태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보기에 있는 것들을 일일이 그러니까 가늠해가지고 우리가 얘가 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이 유리수에 대해서 제곱하고 역수 취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변한다 이게 감이 아직 잘 안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만족하는 유리수 A이기만 하면 되니까 적당한 A를 하나 대입시켜가지고 값을 각각 구한 다음에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문제풀이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A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유리수이기만 하면 되니까 쌤은 마이너스 3분의 1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학생들에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1로 잡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5분의 1로 잡을 수도 있고 이 사이에만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이 범위 안에만 있으면 그러면 A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할 때 1번부터 5번까지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1번은 먼저 보면 1번은 얘가 어떻게 생겼나? 뭐지? 라는 생각을 좀 들 텐데 1번부터 보면 얘는 A제곱의
역수죠. 왜냐하면 우리가 역수라는 건 분모 분자의 자리를 바꿔서 구하잖아요. 왜냐하면 역수 관계에 있는 두 숫자는 곱해서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1번을 해석하면 a제곱의 역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a제곱은 그렇다면 음수를 두 번 곱한 거니까 플러스 되고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9분의 1이 되겠다. 그러니까 걔의 역수야. 근데 거기서 분모 분자 자리 바꿔야 되니까 a제곱분의 1은 9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는 이런 유리수, 분수 형태의 계산을 뭐 적당히 곱하고 나누고 이런 것만 했기 때문에 a제곱분의 1 이러면 무조건 뭔가 딱 분수 형태로 남아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계산 결과가 어떤 숫자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약간 편견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의 계산 결과는 9가 돼요. 그리고 2번은 지금 a를 역수치한 거기 때문에 a분의 1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리고 3번은 a 자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a 제곱이 우리 9분의 1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a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3번 곱하면 음수 3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 3분의 1 3번 곱하면 27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작은 수 구하래요. 그러면 양수 음수 섞여 있으니까 일단 음수 선택, 그 다음에 음수 중에서 작은 숫자가 되려면 절대값이 커야지 수직선의 원점으로부터 더 왼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면은 그래야지 더 작은 숫자가 되니까 지금 절대값들을 비교해보면 2번의 마이너스 3이 음수이면서 절대값도 제일 크니까 가장 작은 수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50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유리수 a에 대해서 다음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위에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유리수이기만 하면 되니까 a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뭐 이렇게 a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1번은 a 자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숫자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부호를 바꿔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2번은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바뀌면서 이렇게. 그리고 지금 3번은 마이너스 2를 제곱한 거죠. 쌤 위에서도 여러 번 말했듯이 2의 제곱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제곱한 거랑 서로 의미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고 했었죠. 그러면 3번은 음수를 제곱한 거기 때문에 플러스 될 거고 2의 제곱은 4가 되겠죠. 그리고 4번에 바로 나오네요. 지금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3번 결과를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이건 바로 구할 수 있겠다. 그쵸? 3번이 a 제곱인데 그게 4였으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 다음에 a분의 1이라는 건 우리가 말로 해석해보면 a의 역수라고 한다고 했었죠. 왜냐면 역수라는 건 서로 곱했을 때 1이 나오는 숫자가 역수 관계라고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는 편하게 분모 분자의 자리를 바꿔가지고 구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a의 역수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가장 작은 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음수여야겠죠. 음수이면서 음수가 작으려면 절대값은 커야지 수직선상의 원점으로부터 더 왼쪽에 있기 때문에 더 작은 숫자가 되죠. 그래서 가장 작은 수는 4번이 되겠습니다. 50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유리수라고 했어요. 그때 다음 중 가장 큰 수는? 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 위에 문제에서도 많이 연습했죠.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유리수이기만 하면 되니까 a에다가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각각의 보기를 값을 구해본다고 했었죠. 그럼 a를 쌤은 2분의 1이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번은 a를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쌤 바로 위에 문제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a의 제곱이랑 a에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서로 의미가 다르다고 했었죠. 그러면 1번은 지금 a를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제곱하면 4분의 1인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그 다음에 2번에서 바로 나왔네요. 지금 마이너스 a의 제곱이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a라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고 그 수의 제곱인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두 번 곱하면 양수가 되죠.
플러스 그 다음에 4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3번은 우리 위에서도 연습했지만 a분의 1이라는 건 a의 역수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a분의 1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역수 구할 때는 분모 분자의 자리를 바꿔서 구해줬었죠. 그래서 2가 될 겁니다. a분의 1. 그 다음에 4번은 a의 역수인 2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인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은 a의 역수를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a의 역수가 지금 2죠. 얘를 다시 적으면 2의 제곱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수는 일단 양수여야 할 거고 양수 중에서 크려면 절대값도 커야 된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0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지혜와 정아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3점, 지면 마이너스 1점을 받는 놀이를 했대요. 둘 다 0점에서 시작해서 5번의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지혜는 3번 이겼고 그러면 지혜가 2번은 졌다는 얘기죠. 그때 지혜의 점수와 정아의 점수 차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비기진 않았다고 했고 그러면 둘의 점수 차이 구하려면 둘이 얼마나 점수를 획득했는지부터 구해줘야겠죠. 그러면 지혜부터 보면 지혜는 3번 이겼잖아요. 그쵸? 그러면 3점을 이길 때마다 얻는 거니까 3 곱하기 3만큼 점수 획득했고 거기다 더하기 마이너스 1점만큼은 2번 획득했겠죠. 3번은 이기고 2번은 진 거니까 그러면 앞에서부터 곱셈 계산해주면 9,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는 음수 양수 곱셈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 이렇게 있는데 생략하고 우리 적은 거죠. 그러면 양수로 음수의 덧셈이니까 절대값 큰 플러스 부호 따라가고 절대값 길이는 빼줘야 되니까 플러스 7이 되겠네요. 그리고 정아는 지금 2번 이긴 거잖아요. 그쵸? 지혜가 2번 졌으니까 그러면 2번 3점씩 얻은 거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점을 3번 얻은 거겠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6,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양수 음수 곱셈은 무조건 음수니까 그러면 절대값 큰 플러스 부호 따라가고 그 다음 절대값 길이 빼면 3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둘의 점수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점수 차이는 4점이 되겠네요. 51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승범이가 한 문제 맞히면 5점 얻고 틀리면 3점을 잃는 퀴즈를 풀었대요. 기본 점수가 50점에서 시작해서 총 6문제를 푼 결과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얘 점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일단 얘가 총 몇 점을 얻은 건지부터 우리가 구해봅시다. 지금 4번은 맞추고 2번은 틀렸다. 그러면 일단 맞춘 거에 대해서 점수 계산해보면 4번은 5점씩 얻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다음에 2번은 3점을 잃었다고 했으니까 2 곱하기 3 해서 빼줘야겠다. 그쵸? 그러면 총 20 마이너스 6만큼의 점수, 그러니까 14점만큼의 점수를 획득한 거다. 그쵸? 근데 기본 점수 50점에서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50점에서 14점만큼 획득한 거니까 전체 점수는 64점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이쪽에 적겠습니다. 64점입니다. 5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 B 두 사람이 주사위 놀이를 하는데 짝수의 눈이 나오면 그 눈의 수의 2배만큼 점수를 얻고 홀수의 눈이 나오면 그 눈의 수만큼 점수를 잃는다고 한대요. 그때 두 사람이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나타낸 거래요. 그럼 A, B 두 사람이 얻은 점수에 대해서 옳은 보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보기를 보니까 A, B의 점수를 비교하고 있죠. 누가 더 많다, 누가 더 적다, 그 다음에 같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A, B 각각의 점수를 먼저 계산해 봐야겠죠. 그러면 A부터 해보면 A는 첫 번째 홀수의 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눈의 수만큼 잃는다고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3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2회에서는 짝수가 나왔는데 그거의 2배만큼 얻는다고 했죠. 그럼 4 곱하기 2만큼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3회에서는 또 여기서 1만큼 잃는 거니까 1을 빼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4회에서는 이만큼 나왔으니까 2의 2배만큼 점수 얻겠다. 그쵸?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8 그 다음에 빼기 1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뒷부분부터 계산해 볼까요? 아니면 앞에서부터 해도 되겠다. 이거 두 개 먼저 계산하면 부호는 플러스 따라가고 절대값끼리 빼면 플러스 5. 그 다음에 거기다가 1 빼고 4 더하고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4 더하기 4가 돼서 8이 된다는 거 알겠죠?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살짝 지우고 적을게요. 그럼 A는 8점. 그 다음에 B는 첫 번째 5점 잃은 거죠. 홀수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잃었어. 또 잃었네요. 그러면 빼기 3을 해도 되는데 마이너스 3을 더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가지고 뒤에 있는 부호 바꾸는 걸 지금 바로 적은 거죠, 쌤이. 그 다음에 3회에서는 이만큼 나왔는데 거기에 2배만큼 점수 획득하는 거니까. 그 다음 더하기 4회에서는 6 나왔는데 2배만큼 점수 획득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음수끼리니까 마이너스 절대값끼리 더해주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각각 계산하면 4 더하기 12 이렇게 되죠. 그럼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양수, 음수, 덧셈이니까 절대값 큰 마이너스 부호 따라가고 절대값의 차인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12를 더해주는 거니까 절대값이 큰 플러스 따라가고 절대값의 차인 8이 되겠죠. 그러면 A도 B도 8점이네요. 그러면 정답은 3번 보기가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5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수직선 위에 두 점 A, B를 이은 선분을 3대 2로 나누는 점 C가 있는데 그때 물음에 답하라고 했네요. 1번부터 보면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둘 사이의 거리라는 건 지금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면은 여기에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은 플러스 3분의 5에서 빼기 마이너스 6분의 1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뺄셈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숫자 부호 반대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통분해서 더하면 되니까 6분의 10 더하기 6분의 1. 그럼 결과는 6분의 11이 되겠죠.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는 6분의 11이 됩니다. 조금 더 예쁘게 적고 싶은데 글씨가 잘 안 적히네요. 그래서 6분의 11이 답이 되고 그 다음 2번 두 점 AC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그러면 2번 보면 자리가 없어서 밑에 살짝 2번은 A가 마이너스 6분의 1인데 지금 이 둘 사이의 거리가 6분의 11이었죠. 그럼 걔를 근데 지금 5칸으로 나눈 거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6분의 11 나누기 5 한 개 한 칸에 해당하는 거 알겠죠? 파란 색깔 적은 게 이 계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 취하면 되니까 한 칸이 30분의 11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A에서 C까지 가는 건 마이너스 6분의 1에서 더하기 오른쪽으로 가니까 더하기 해줘야겠죠. 더하기 30분의 11만큼인데 그거를 3번 갔죠. 3칸. 그러니까 이만큼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마이너스 6분의 1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약분이 되니까 10만 남겠죠. 분모에. 그럼 플러스 10분의 1, 10분의 1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통분해주면 30으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30분의 5, 그 다음에 플러스 30분의 3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음수 양수 덧셈이니까 절대값 큰 플러스 부호 따라가고 그 다음에 절대값끼리 빼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33에서 5를 빼면은 28이 나오죠. 그러면 마지막에 근데 약분해줘야 되죠. 그럼 2로 약분하면 15분의 14가 나오네요. 그래서 A와 C 사이의 거리는 15분의 14가 됩니다. 그리고 점 C가 나타내는 수를 구하라고 했죠. 지금 쌤이 2번을 3번을 잘못 풀었네요. 잠시만. 점 C가 나타내는 숫자가 마이너스 6분의 1에서 30분의 11만큼 3번 간 거기 때문에 점 C가 나타내는 숫자가 15분의 14가 되겠네요. 그러면 2번은 다시 풀어보면 두 점 AC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파란 색깔 간격만큼 3번 간 거죠. 그러면 이 거리 자체는 30분의 11에다가 3을 곱한 게 되니까 이 2번의 답은 약분하면 10분의 1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사이 거리가 10분의 11이라서 마이너스 6분의 1에서 오른쪽으로 10분의 11만큼 간 게 C가 된다라고 해서 3번까지 구했던 거죠. 풀다가 살짝 착각했네요. 그래서 1번의 답은 6분의 11, 그 다음에 2번은
10분의 11, 그 다음에 3번이 15분의 14가 됩니다. 513번 풀이하겠습니다. 오른쪽 수직선 위에 두 점 A, B가 있는데 이것을 이은 선분을 1대2로 나누는 점이 C일 때 C가 나타내는 수를 구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수직선은 한 칸이 1에 해당하죠. 한 칸 간격이. 그래서 정수가 이렇게 딱딱 찍혀 있죠. 0, 1, 2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정수 단위로 한 칸 1로 해서 찍죠.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온 수직선은 한 칸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알아내야 되는데 지금 A와 B 사이를 1대2로 나누는 점이 C라고 했으니까 총 3칸으로 나눴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A와 B 사이의 간격을 먼저 구한 다음에 3으로 나눠야지 이 한 칸이 얼마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B에서 A를 먼저 빼가지고 큰 수에서 작은 거 빼면은 우리가 그 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 1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 해서 간격을 먼저 구할 건데 거리를 그러면 이거 플러스로 바뀌고 뒤에 것도 반대로 바뀌니까 이거 4분의 4죠. 예, 1.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살짝 빨리 통분해서 더 해볼까요? 그러면은 4분의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머릿속으로 안 되면 손으로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전체 거리가 지금 4분의 5라는 얘기예요. 4분의 5. 그러면 이 한 칸 간격은 4분의 5를 3으로 나눈 값이죠. 그러니까 4분의 5를 3으로 나누면 한 칸 간격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서 역수치하니까 한 칸이 12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12분의 5. 그러면 C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4분의 1로부터 오른쪽으로 오잉 왜 이러지? 오른쪽으로 12분의 5만큼 간 숫자니까 C는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12분의 5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12분의 5 아니면 1이라는 숫자에서 이번에도 되나? 오 1이라는 숫자에서 왼쪽으로 12분의 5만큼 두 번 간 거기 때문에 왼쪽으로 갔으니까 빼줘야겠죠. 플러스 1 빼기 12분의 5만큼 두 번 갔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계산식이든 두 번째 계산식이든 그 어느 걸로 해도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쌤은 위에 먼저 적었으니까 첫 번째 요 A에서 12분의 5만큼 오른쪽으로 간 수가 C이다. 요거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절대값 비교를 위해서 통분을 해주면 이렇게 돼서 양수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부호는 플러스 그 다음에 절대값끼리 빼줘야 되니까 12분의 2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약분까지 깔끔하게 해주면 C라는 숫자는 6분의 1 플러스 6분의 1을 나타내는 숫자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그러므로 플러스 6분의 1이 답이 되겠죠. 5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수직선 위에 두 점 A, B를 이은 선분을 2대3으로 나누는 점이 C라고 했어요. 점 C가 나타내는 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쌤 513번에서도 설명했듯이 우리가 일반적인 수직선은 한 칸 간격이 1이라서 수직선 위의 점들이 정수만큼 간격으로 이렇게 정수로 이렇게 적혀 있죠. 이런 식으로 간격이 1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직선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한 칸 간격이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 칸 간격을 알기 위해서 A와 B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이 한 칸은 A와 B 사이의 거리를 지금 5칸으로 나눠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를 먼저 구해줘야 됩니다. 그럼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주면 되죠. 그러면 2 빼기 움직이네.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부호 바꾸기. 그러면 2분의 4 더하기 통분 바로 했어요. 2분의 5가 되니까 2분의 9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둘 사이 거리가 2분의 9. 근데 걔를 지금 5칸으로 나눴죠. 그러면 한 칸 간격에 해당하는 이 파란 색깔 부분은 2분의 9 나누기 5가 되겠다. 그쵸? 그럼 나눗셈은 우리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치하면 되니까 한 칸이 10분의 9만큼에 해당하는 수직선이었던 거예요. 얘는. 그러면 그래서 C라는 숫자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양수 쪽으로 10분의 9만큼 두 번 더 간 숫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더하기
10분의 9만큼 2번 갔다 이렇게 계산해줘도 되고 아니면 2에서 왼쪽으로 갔죠. 그럼 빼줘야겠죠. 10분의 9만큼 3번 갔다 이렇게 계산해줘도 되겠죠. 둘 개 다 같은 결과가 나올 거고 둘 중에 아무 걸로나 해도 상관없는데 쌤이 위의 문제에서는 이 첫 번째 방식으로 풀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번째 방식을 선택해서 풀겠습니다. B를 이용해서 그럼 여긴 지워주고 뭐 학생들 따라 첫 번째 게 편하면은 첫 번째 걸로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면 2 빼기 10분의 2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통분하면 10분의 20 빼기 10분의 27이죠. 그러면 C라는 숫자는 지금 우리가 뺄셈이 아직 어색하니까 이렇게 부호를 살려주면 이렇게 될 거고 앞에는 생략했어요 그냥. 그럼 다시 적으면 여기 덧셈으로 바뀌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 큰 마이너스 부호 따라가고 절대값끼리 빼주고 하니까 C는 마이너스 10분의 7이 되겠네요. 그래서 조금 지저분해서 쌤 이쪽에다가 적겠습니다. C는 마이너스 10분의 7 이렇게 됩니다. 515번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수들을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할 때 네 번째에 오는 수는 이라고 했네요. 그럼 1번부터 각각을 정리해가지고 우리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을 해봅시다. 1번은 마이너스 1은 홀수번 거듭 제곱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2번은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절대값 구할 때는 부호를 떼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기 때문에 부호 떼고 그냥 구하죠. 무조건 양수로. 그 다음에 0은 그대로 사용하면 될 거고 그 다음 4번은 마이너스 2를 제곱한 거니까 부호는 플러스 그리고 절대값은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쌤 앞에서도 많이 말했지만 이거는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과는 다르죠. 주의하고 그러면 얘는 3을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인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9가 될 거예요. 그럼 작은 것부터 나열하면 일단 음수 와야 돼. 근데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더 원점으로부터 더 멀리 있죠. 수직선상에서. 그러니까 더 작은 수가 돼서 마이너스 9가 제일 작은 숫자겠네요. 헷갈리니까 번호로 적을게요. 5번. 5번이 제일 작고 그 다음 음수인 1번이 그 다음으로 작고 그 다음 0이 그 다음으로 작고 그 다음 3이 작고 그 다음 4번이 작고 이렇게 되니까 네 번째에 오는 수는 2번이 되겠죠. 정답 2번입니다. 51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계산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그럼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라고 표시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우리가 지금 분수 형태의 덧셈 뺄셈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통분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한 번에 20으로 분모를 통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5 더하기 플러스 20분의 11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근데 봐봐 이거를 우리가 뺄셈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 어차피 뒤에 있는 애 부호를 반대로 바꿔줄 거잖아요. 그쵸? 이거 덧셈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바꿔줍시다. 그러면 20으로 통분하면서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20분의 6을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앞부분 먼저 계산하면 20분의 플러스란다. 아이고 마이너스 20분의 4가 되겠죠. 절대값 큰 거 부호 따라가고 절대값끼리는 빼고 그럼 그거 더하기 지금 마이너스 20분의 6이니까 둘 다 마이너스다 그쵸? 그럼 음수 그 다음에 20분의 절대값끼리 더해야 되니까 10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번은 맞게 계산했네요. 그 다음에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면서 할게요. 그리고 2번은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중간에 생략된 거 다 적어볼까요? 더하기 마이너스 7 여기 빼기 이거 지워지네. 왜 이러지? 빼기 플러스 7 여기 앞에 생략되어 있는 부호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8 그다음 플러스 4는 그냥 적어줄게요. 그러면 이거 다시 적으면 지금 여기 위쪽으로 좀 옮겨야겠다. 다시 적으면 우리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고 뒤에 있는 애 부호 반대로 바꾸고 그래서 이게 많이 익숙해지면 그냥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7을 더해준다고 생각해도 돼. 어차피 바꾸면 이렇게 똑같이 되죠. 그거는 근데 많이 익숙한 사람만 그렇게 하기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앞에서부터 쭉 계산하면 이거 세 개 한 번에 계산해 볼까요? 우리 덧셈은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럼 음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일 거고 절대값끼리 다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9가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4 해주는 거니까 부호 마이너스 따라가고 절대값끼리 빼면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그럼 2번도 맞는 보기죠. 그 다음 3번은 거듭제곱부터 해결해주면 마이너스 1은 짝수번 거듭제곱하면 무조건 1이다. 그럼 얘를 다시 적으면 1 곱하기 27. 그 다음에 나누기 여기 괄호 먼저 계산해버립시다. 마이너스 3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 빼기 6이니까 말이 꼬이네요. 그러니까 괄호 안이 마이너스 9가 되겠다. 그쵸? 그럼 이 부분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취하면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1은 어차피 곱해도 영향 없으니까 이 뒤에 두 개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음수 나올 거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3이 결과가 되겠네요. 그럼 3번도 맞게 구했네. 그 다음에 4번. 4번은 지금 여기 뺄셈이 있으니까 요거 덧셈으로 바꿔주고 요거 빼기로 바꿔줍시다. 덧칠해도 알아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덧셈으로 바꾸고 부호 반대로 바꾸고 그럼 앞에서부터 음수끼리 덧셈이니까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8.3이 되죠. 절대값끼리 더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뒤에는 양수끼리 덧셈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계산하는 거니까 절대값 큰 플러스 부호 따라가고 그 다음 절대값끼리 빼주는 거죠. 그러면 5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 틀린 부분. 그러면 5번도 해보면 5번도 뺄셈은 덧셈으로 바꿔주고 쌤 요거 조금 귀찮아서 계속 적기가 귀찮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계속 적으면 시간도 조금 뺏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덧칠하면은 알아볼 수 있으니까 물론 연필로 하면은 잘 표시가 안 나서 밑에 이렇게 살짝 다시 적어 놓거나 아니면 그게 헷갈리면은 쌤이 앞전에 계속 풀이하면서 적었던 것처럼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면 됩니다. 그럼 뒤에도 플러스로 바뀌고 부호 반대로 바꿔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이거를 분수 형태로 바꿔줄게요. 10분의 21. 그러면은 정확하게 바꾸면 마이너스 10분의 21이겠죠. 그러면 분수 계산해야 되니까 어차피 얘도 통분해줄게요. 10분의 4.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10분의 21. 어차피 적긴 적어야 되네. 그 다음에 플러스 3. 그러면 지금 절대값이 큰 마이너스 따라가고 그 다음에 10분의 17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끼리 뺄셈. 그럼 이렇게 되고 또 절대값이 큰 플러스 따라갈 거고 그 다음 절대값끼리 빼줘야 되니까 절대값이 큰 3에서 통분하면 10분의 30이죠. 빼기 10분의 17 이렇게 되니까 더 10분의 13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소수점으로 바꾸면 1.3 이렇게 되니까 5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51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계산 과정에서 기억, 니은, 디귿에 이용된 계산 법칙을 말하라고 했어요. 그럼 기억부터 보면 기억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 어떻게 됐는지 보면 12를 4분의 3에도 곱해주고 3분의 5에도 곱해줬다. 그쵸? 이렇게 얘한테도 곱해주고 얘한테도 곱해주는 거 이런 거 분배 법칙이라고 했었다. 분배 법칙. 그리고 니은 과정에서는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니은 여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죠. 여기. 그럼 니은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20이랑 6이랑 자리가 바뀐 거 알겠나요? 그럼 사실 얘가 우리 좀 뜯어서 보면 9 더하기 마이너스 20 더하기 6 더하기 마이너스 8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니은 과정에서 6이랑 마이너스 20의 자리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덧셈의 교환법 이렇게 다 덧셈으로 연결돼 있을 때는 자리 바꿔서 계산해도 그대로 계산 결과가 같죠? 그래서 그걸 이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과정 보면 디귿에서 앞쪽에 있는 두 양수 먼저 계산하고 뒤쪽에 있는 음수끼리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하기 했다. 그쵸? 이런 걸 덧셈의 결합법칙이라고 한다. 어떤 두 수를 묶어서 먼저 계산해도 그 결과가 같다라는 덧셈의 결합법칙. 요거는 다 덧셈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을 때 적용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억은 분배법칙, 니은은 덧셈의 교환법칙, 디귿은 덧셈의 결합법칙이 이용되었습니다. 5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가 이렇게 쭉 곱셈한 결과래요. 그때 A 곱하기 B가 1이 되는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해야 되는데 a 곱하기 b가 1이라는 건 b는 우리 지금 b를 구해야 되니까 b의 입장에서 적어볼게요. b는 a의 역수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역수라는 건 두 수를 곱해서 1이 될 때 두 수를 역수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한 숫자가 다른 숫자의 역수라는 건 두 개 곱해서 1이 된다 라는 거였으니까 사실 결국 a를 이렇게 쫙 계산한 다음에 a의 역수를 구하면 b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a를 먼저 계산해 봅시다. 이런 거듭제곱부터 쌤 해결하라고 했으니까 거듭제곱부터 해주면 지금 이쪽 부분은 음수를 2번 곱한 거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2분의 1 2번 곱했으니까 4분의 1. 그 다음에 쌤 요거 뜻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제곱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이거랑 3의 제곱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 요거 다르다고 했습니다. 잘 기억하기. 그러면 얘는 3을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9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3분의 4. 그럼 우리 지금 다 곱셈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한 번에 계산합시다. 음수 한 번, 양수 두 번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항상 곱셈 나눗셈은 부호 먼저 결정. 그리고 절대값끼리 그냥 곱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약분되는 거 중간에 약분해서 우리 계산을 간단하게 만듭시다. 이렇게. 그러면 A를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그러면 B는 지금 A의 역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수를 구할 때는 편하게 분모 분자의 위치를 바꾸어 가지고 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 부호는 바뀌면 안 된다는 거 그것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51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다 계산해봐야겠다, 그쵸?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면 1번은 지금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다, 그쵸? 그럼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숫자 부호 반대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바꾸고 얘는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쌤이 지금 자리가 없어서 식을 한 번 더 쭉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기했습니다. 요게 힘든 친구들은 이렇게 표시가 다시 적거나 아니면 연필로는 구분이 안 가니까 이렇게 살짝 마이너스 11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이거 두 개 먼저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우리 너무 연습 많이 했으니까 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이 뒤에 거 먼저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양수 음수 덧셈이니까 절대값 큰 거 따라가고 절대값끼리 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음수끼리 덧셈이니까 본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마이너스 9가 나오고 그 다음에 2번도 여기 덧셈부터 뺄셈부터 덧셈으로 바꿔주고 뒤에 거 부호 바꾸고 얘도 덧셈으로 바꿔주고 이번에는 이렇게 적어볼까요? 학생들도 까만색으로 적으니까 쌤도 까만색으로 까만색은 아니지만 이렇게 덧칠하지 않고 밑에 살짝 적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얘도 살짝 다시 적으면 마이너스 6분의 2가 되겠죠. 통분한 겁니다. 앞에서부터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면 앞에 두 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6분의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는 이번에는 덧셈의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분수 형태끼리 먼저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자리만 지금 쌤 바꿔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겠다. 그쵸? 분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앞에 두 개. 그 다음에 통분해서 절대값끼리 더해야 되기 때문에 쌤 통분해서 바로 적겠습니다. 12분의 14 더하기 12분의 9 이렇게 그러면 여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2분의 23이 되겠네요. 그럼 그거 더하기 플러스 3이니까 우리 요것도 바로 통분할게요. 12분의 36 그러면 절대값 큰 플러스 부호 따라가고 절대값끼리 빼주면 되니까 12분의 13이 되겠네요. 그럼 2번 답은 12분의 13이네요. 쌤 여기다가 왼쪽에다가 간단하게 답을 적어 놓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골라야 되는데 지금 자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3번 보기는 밑에다가 살짝 풀게요. 일단 거듭제곱부터 해결하면 여기가 4가 된다. 그쵸? 플러스 4. 그 다음에 3번을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역수 취하고 그 다음에 곱셈으로 바꾸고 또 역수 취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한 번에 계산하자. 음수 한 개 껴있으니까 마이너스. 부호 항상 먼저 결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절대값끼리 다 곱하면 되는데 약분되는 거 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8분의 1 적어놓고 그 다음에 4번 풀어볼게요. 4번도 보면은 4번은 뭐 거듭제곱 정리할 건 없다. 그쵸? 그러면 이 나눗셈만 먼저 바꿔주면 되겠는데 3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7 곱하기 역수 쥐하고 그 다음에 적어주고 그럼 우리 이거 4개 한 번에 곱해봅시다. 지금 음수가 3번, 양수가 1번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절대값끼리 쭉 곱해주면 되겠죠? 5분의 2 곱하기 2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9로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 2번, 2 2번 이렇게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36이 되겠네요. 4번은 마이너스 36. 그 다음에 5번은 거듭제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정리해 주겠습니다. 맨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8이다. 그쵸? 음수를 3번 곱했으니까. 그 다음 빼기 2분의 1. 그 다음에 나누기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그러면 지금 다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줄게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8 그러면 여기 지금 곱셈 먼저 그 다음에 뺄셈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앞에 곱셈 먼저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약분돼서 그 다음에 중간에 더하기로 연결해줄까요? 아니다, 빼기로 하는 게 낫겠다. 여기 빼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뒤쪽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이거 덧셈으로 바꾸고 플러스 바뀌고 그러면 절대값은 플러스 따라가고 절대값끼리 빼면 2. 그러니까 5번 보기는 2가 되겠네. 플러스 2.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얘기했으니까 음수여야 할 거고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더 작은 숫자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 52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마이너스 9분의 1의 역수를 x라고 한대요. 그럼 우리가 곱해서 1이 되는 두 수를 역수관계라고 하죠. 그럼 그렇게 구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수 구할 때는 분모 분자의 위치를 바꿔서 자리를 바꿔서 구하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와 3분의 1의 역수를 y라고 한다고 했는데 쌤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역수는 분모 분자의 자리를 바꿔서 구하기 때문에 이런 대분수 형태에서는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가분수로 이렇게 먼저 바꿔주고 그 다음에 분모 분자 위치 바꿔주면 y는 7분의 3이 돼요. 그러면 xy 다 구했네. 그러면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6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여기 소가로 이용했기 때문에 중가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나누기 7분의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안부터 계산해주면 6 플러스 9가 되죠. 요거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거 부호 바꾸면 그러면 소가로 풀었으니까 얘가 중가로가 소가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누기 7분의 3 그대로 있겠죠.는 그러면 앞부분 더하면 15고 그 다음에 이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취해주자. 그러면은 약분하고 파란색 찍었는데 이렇게 약분되면 35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계산식의 답은 35가 됩니다. 52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가 이런 계산식 해결하면 나오고 그 다음에 B도 이거 쭉 계산하라고 했죠. 그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그럼 A, B 각각 계산해가지고 더하면 되겠다. 그쵸? 우리 계산 연습 앞에서부터 많이 했으니까 A부터 해보면 일단 거듭제곱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 이제 알고 있겠죠? 그러면 거듭제곱 풀고 플러스 4가 되겠다. 그러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뒤에 숫자 역수 그러면 다 곱셈이기 때문에 한 번에 계산하면 음수 한 개 껴있으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절대값끼리는 곱하기 그러면 약분 가능한 거 중간에 다 약분하기 이렇게 3으로 약분하면 2,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분모에는 지금 16 그 다음에 분자는 9 하니까 A는 마이너스 16분의 9가 됩니다. 그 다음 B는 이것도 거듭제곱 먼저 풀면 여기가 여기다 살짝 적어 놓겠습니다. 마이너스 1은 홀수번 거듭제곱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그 다음에 바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1 그 다음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 취하기
그럼 다 곱하기니까 우리 한 번에 계산하자. 양수 2번, 음수 2번 곱해져 있으니까 플러스일 거고 절대값끼리 다 곱해주면 되죠. 1은 곱해도 영향 없으니까 생략하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약분, 그 다음에 이렇게 약분. 그러면 정답 5분의, 정답이래. B가 5분의 3이 되겠네요. 근데 A, B 더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일단 통분해줘야겠죠? 그러면 통분을 80으로 하면 되겠다. 80분의 45 더하기 마이너스 80분의 45 더하기 플러스 80분의 4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양수 될 거고 절대값 비교해서 절대값끼리 차는 80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80분의 3이 되겠네요. 52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세수 A, B, C가 있는데 A 곱하기 B는 6이고 A 곱하기 B 플러스 C 그러니까 A에다가 B 더하기 C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15가 나온대요. 그때 A 곱하기 C의 값을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공부를 앞에서 잘 했다면 살짝 떠올랐을 텐데 지금 A가 B에도 곱하고 그 다음에 A, C에다가도 곱한 거 물어봤어. 이러면 A를 B에다가도 곱하고 C에다가도 곱하고 이거 분배 법칙이었구나 라고 떠올릴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분배 법칙 배웠는데 A 곱하기 여기다가 B 플러스 C면은 얘를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라고 했단 말이죠. 이걸 분배 법칙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왼쪽의 결과가 지금 마이너스 15인 거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6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때 A 곱하기 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C는 6이랑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15가 나온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5에다가 6만큼을 빼주면 A 곱하기 C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 다시 적어주면 이렇게 덧셈으로 바뀌고 뒤에 뭐 바뀌고 이런 음수끼리 덧셈이니까 마이너스 21이 되겠네요. 그래서 A 곱하기 C는 마이너스 21이 돼서 정답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고 계산은 별로 어렵지 않지만 분배 법칙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를 떠올리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분배 법칙 한 번 더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52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어떤 유리수에 마이너스 7분의 9를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나누었더니 그 결과가 3분의 10이 됐대요. 그때 바르게 계산한 답을 구하라고 했네. 그럼 우리가 지금 모르니까 어떤 유리수 네모라고 합시다. 그럼 어떤 유리수에다가 마이너스 7분의 9를 곱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그래서 나눴더니 그 결과가 3분의 10이 됐대요. 그러면 지금 이 어떤 유리수 네모를 구하려면 네모는 3분의 10을 10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7분의 9를 해줘야겠죠. 이 네모랑 지금 마이너스 7분의 9를 나눠가지고 얘가 나왔으니까 둘을 곱해줘야지 네모가 오겠죠. 그래서 우리 곱셈 음수랑 양수 하면은 무조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중간에 약분 가능한 거 먼저 약분하면 7분의 30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이.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있던 몰랐던 어떤 유리수가 마이너스 7분의 30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바르게 계산한 답을 구하라고 내가 원래 하려던 게 그러면 원래 하려던 계산은 마이너스 7분의 30에다가 마이너스 7분의 9를 곱하려고 했어요. 나는. 그러니까 이 계산은 음수끼리 곱했으니까 무조건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긴 약분되는 거 없으니까 49분의 27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바르게 계산한 답은 49분의 270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 헷갈리겠다. 밑줄 안 끌게요. 524번 풀이하겠습니다. 다음을 계산하라고 했네요. 그럼 우리 연습 삼아 또 계산해 봅시다. 1번부터 보면 이런 여러 연산들이 섞여 있을 때는 우리 거듭제곱 먼저 해결했죠. 거듭제곱 이거. 그러면 1번 밑에다가 적으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세제곱했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27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5 그 다음에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8 곱하기 2분의 1 그럼 여기 요 소괄호 먼저 해결해주면 중괄호가 이제 소괄호가 되겠다. 그쵸?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음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27 더하기 5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곱하기란다.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8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여기가 32가 되겠죠. 그러면 32, 그 다음에 곱하기로 바꿔줍시다. 우리 나눗셈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치하고 다 곱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음수 한 번, 양수 두 개 이렇게니까 마이너스 될 거고, 그 다음 절대값끼리 곱하면 되는데 이 숫자들끼리 이렇게 약분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약분 되겠네. 여기가 2. 그러면 1번의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6이 나오고, 그래서 1번은 마이너스 6이 답이 되고, 그 다음에 2번도 해볼게요. 2번은 지금 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듭제곱을 먼저 해결해야겠죠. 근데 마이너스 1이라는 애는 계속 거듭제곱을 할수록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이렇게 교대로 반복되죠. 그래서 홀수번 거듭제곱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짝수번 하면은 무조건 플러스 1 이렇게 됐었다. 그쵸? 그럼 얘를 다시 적어보면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 나누기 1 이렇게 되죠. 그럼 뒷부분부터 계산해 볼게요. 우리 나눗셈 먼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 나누기 1이니까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일 거고, 부호는 마이너스, 이건 그대로 적고, 부호는 마이너스고 1 나누기 1은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덧셈으로 바꾸고 부호 뒤에 거 바꿔주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애들의 합이니까 답은 0이 되겠다. 그쵸? 그래서 2번은 계산 잘 했으면 0이 나오게 됩니다. 52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시계의 계산 순서를 차례로 나열하고 그 순서에 따라 계산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먼저 계산 순서를 매겨봅시다. 이렇게 혼합 계산인 경우에는 일단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거듭제곱이 있는 경우에는 거듭제곱을 풀어줘야 되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거듭제곱이 없으니까 안쪽에서부터 소괄호 풀고, 그 다음 중괄호 풀고, 그 다음에 대괄호 풀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쭉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쌤이 말한 대로 안쪽 소괄호부터 해결하면 되는데, 소괄호에서도 여기 지금 뺄셈이랑 나눗셈이 있죠. 그러면 뺄셈이랑 나눗셈 중에서는 나눗셈 먼저 해줘야 되니까 쌤 여기 번호를 매겨볼게요. 1번, 그 다음에 디귿이 2번, 그 다음 중괄호 그러면 다 풀리겠죠. 2번까지 하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도 뺄셈이랑 곱셈 이렇게 있으니까 곱셈 먼저 해줘야 돼서 미음이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니은 계산해주고 마지막으로 기역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순서를 먼저 나열해 놓을게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는 자리가 없어서 빼고 적겠습니다. 이 순서가 되고 이 순서에 따라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좀 지우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리을에 있는 나눗셈부터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 역수치해 볼게요. 그러면은 앞쪽에 있는 건 그대로 적어줘야겠죠? 마이너스 8 빼기 7분의 1 이걸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취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3분의 1 대괄호 닫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이 부분 먼저 계산하면 되는데 그러면 또 앞부분 먼저 쭉 적어주고 계산할 때는 계산 연습할 때는 이렇게 계속 앞부분 해결 안 된 채로 적어야 되는데 이런 거 귀찮아하지 않고 잘 꼼꼼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 계산하면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여기까지 계산하면. 근데 앞에 뺄셈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 이쪽에 지금 소괄호가 지금 음수 요거 때문에 안 풀렸는데 이거 계산하고 나면은 중괄호까지 풀리겠다. 그쵸? 그러면 여기를 살짝 꺼내가지고 쌤 계산해 볼게요. 요 부분만. 마이너스 8이니까 통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6이고 걔 더하기 지금 2분의 1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파란 색깔 부분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중괄호가 풀리니까 대괄호가 중괄호까지 풀리니까 대괄호가 원래는 소괄호 풀리면 중괄호가 소괄호가 되고 대괄호가 중괄호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중괄호가 한 번에 풀려버렸으니까 대괄호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소괄호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겠다.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대괄호를 중괄호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음수기 때문에 여기 소괄호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직 풀리지 않고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 요 대괄호가 이렇게 중괄호로 바뀌어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중괄호 안에서도 또 이 부분 먼저 곱셈 해주면 되겠죠. 그럼 그때 이렇게 약분시키면 앞부분은 그대로 적고, 그 다음에 3분의 2 빼기 약분시키면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거 지금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애 부호 반대로 바꾸면 된다, 그쵸? 그랬을 때 얘네들이 계산하려면 통분해주면 되니까 결국 이 플러스가 됐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소괄호 얘는 풀려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중괄호가 이번에는 소괄호가 될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거 또 쓰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바꾸는 연습 계속 해봅시다. 그리고 그러면 요 소괄호 안을 계산해주기 위해서 또 통분을 하면 6으로 통분해 볼게요. 6분의 4 더하기 6분의 15 이렇게 되고, 그러면 괄호 안 계산하면 4분의 1 빼기 6분의 19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자리가 좀 없어서 쌤 여기 위로 올라가서 적겠습니다. 4분의 1 빼기 6분의 19만 해주면 되는 건데, 요거 12로 통분하면 12분의 3 빼기 12분의 3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2분의 35가 되겠죠. 그래서 순서에 맞게 계산하고 나면 정답은 마이너스 12분의 3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 순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소괄호 풀리면 중괄호 소괄호로 바꾸고, 그 다음에 대괄호 중괄호로 바꾸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해서 쓰는 연습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순서는 이렇게 되고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12분의 35가 됩니다. 52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정육면체를 만들었을 때 마주보는 면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수가 놓이도록 한대요. 그때 A, B, C를 더한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전개도를 가지고 정육면체 만들어 봅시다. 어떤 면들이 마주보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럼 정육면체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쌤은 여기 밑면을 3.8로 볼게요. 밑면. 이렇게 밑면. 쌤 밑만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 지금 옆면에, 왼쪽 옆면으로 A가 올라오겠다. 그쵸? 얘를 밑면으로 해서 3.8을 밑면으로 해서 종이를 딱 접는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이 왼쪽 부분에 A가 오겠죠. 이쪽 부분에 여기. 좀 여기 지저분해지니까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여기 3.8. 그리고 여기 전개도에다가 적는 게 조금 더 덜 지저분하겠네요. 일단 요거는 밑면을 3.8로 본다는 거니까 이렇게만 적어 놓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스 6분의 5가 오른쪽으로 올라오겠죠. 접혀 올라오겠죠. 그러면 얘가 오른쪽 옆면, 그 다음에 뒤쪽 면은 B가 되겠죠. 여기 뒤. 그 다음에 앞쪽으로 마이너스 4가 오겠죠. 앞. 그리고 C가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한번 접히면서 뚜껑 덮이듯이 윗면이 되는 거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면들이 마주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보면 A랑 마이너스 6분의 5랑 마주보고, 그 다음에 밑면인 3.8이랑 윗면인 C랑 마주볼 거고, 그 다음에 앞면인 마이너스 4랑 뒷면인 B가 마주보겠죠. 그럼 마주보는 애들끼리는 절대값 같고 부호는 반대여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A는 플러스 6분의 5가 되고, 그 다음에 B는 플러스 4가 되고, 플러스 생략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3.8이 되겠네요. 그럼 이 세 값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셋 다 분수 형태로 바꿔가지고 계산해 줄게요. 얘를 먼저 분수 형태로 바꾸면 이렇게 될 거고, 요거를 먼저 바꾸지 말고 식을 적은 다음에 바꿀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6분의 5 더하기 4 더하기 마이너스 3.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분의 5 더하기 이거 살짝 옆에다가 분수 형태로 바꿔보면 마이너스 10분의 38이 되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19가 되죠. 그러면 6이랑 5의 최소 공배수인 30으로 통분하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아이고 지우개가 크네. 30으로 통분하려고 분모 분자에 5를 곱해서 30분의 25가 될 거고, 얘는 30분의 120이 되겠죠. 4는.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30분의 6을 곱하는 거니까 19 곱하기 6 하면 114가 나오죠. 그래서 30분의 114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30분의 145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30분의 114니까 일단 부호는 절대값이 큰 플러스 부호 따라가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끼리 빼줘야 되니까 30분의 31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정답은 30분의 31이 됩니다. 52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을 계산하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 보니까 여러 가지 연산이 섞인 혼합 계산인데 여기서 가장 먼저 해줘야 할 거는 거듭 제곱을 풀어주는 거 먼저 해야 되죠. 그 다음 안쪽부터 소가로 풀고 중가로 풀고 그 다음 대가로 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거듭 제곱부터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고 그 다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소가로를 먼저 계산을 좀 해보면 3분의 3 빼기 3분의 1인 거니까 3분의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소가로가 풀린 거 알겠나요? 그럼 이때 우리가 연습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바로 해보면 이 소가로가 풀렸기 때문에 중가로가 소가로가 되고 대가로가 다시 중가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쌤 바로 바꿀게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 소가로로 바뀌고 안쪽 부분은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3분의 2, 그 다음 괄호 닫고 나누기 2분의 1 하고 이거 중가로로 바뀌었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 빼기 마이너스 1 그대로 적고 여기 뒷부분에 곱셈이랑 덧셈 있으니까 소가로 안쪽에 곱셈 먼저 해줘야겠죠. 그럼 약분하면 여기가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1 나누기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소가로 안부터 또 다시 계산해주면 여기가 요것도 살짝 꺼내가지고 계산해볼까요? 요거 마이너스 2분의 4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얘는 지금 음수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요 소가로 바로 풀어주면 안 됩니다. 구분을 잘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다시 어떤 계산을 먼저 해야 되는지 보면 뺄셈이랑 나눗셈 같이 있으니까 나눗셈 먼저 해줘야겠죠. 그래서 1 빼기 마이너스 1 그대로 적고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있고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이렇게 취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뒷부분 곱셈 먼저 계산하면 여기 먼저 앞에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대로 적어주고 약분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이 음수기 때문에 아직도 소가로 여기 작은 괄호가 안 풀렸겠죠. 제일 안쪽에. 이제는 이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고 이 뒤에 있는 애 보호 바꿀 거니까 이거 계산 되겠죠. 그러면 이제 중가로를 소가로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괄호 안 계산하면 플러스 2가 되니까 그냥 괄호 없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너무 휘어졌다 2가. 이렇게. 그럼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조금 복잡했지만 꼼꼼히 따져가면서 연습해보길 바랍니다. 52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날 A, B, C, D, E 5개의 도시의 하루 중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을 나타낸 표라고 하네요. 1교차가 가장 큰 도시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1교차라는 건 하루 중에서 최고 기온에서 최저 기온을 뺀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최고 기온에서 최저 기온 이렇게 뺀 값이 바로 1교차가 되겠죠. 그러면 각 도시별로 1교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주어져 있는 최고 기온에서 최저 기온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2.6 A부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6 빼기 마이너스 8.8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애 보호를 반대로 이렇게 바꿔주죠. 그러면 양수와 음수의 덧셈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큰 양수의 부호를 따라가고 절대값끼린 빼줘야 되니까 6.2가 되겠네요. 그래서 1교차는 6.2도, 6.2도 C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B는 B도 최고기온 마이너스 1.5에서 빼기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또 똑같이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애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양수랑 음수의 덧셈이니까 또 양수
아까 절대값이 커서 플러스 부호 따라가고 그 다음 절대값끼리 빼주면 되니까 4.5가 되겠네요. 그럼 B도시는 일교차가 4.5도씨인 거고 그 다음에 C는 0도씨에서 빼기 마이너스 3.2도씨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읽고 있지만 우리 실제로 읽을 때는 영하 3.2도씨 이렇게 읽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 계산해보면 얘도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애 부호 반대로 바꾸고 그럼 0은 더해도 영향 없으니까 C도시는 일교차가 3.2도씨겠죠. 그리고 여기 조금 자리가 없네. 이쪽에 밑에 적어볼게요. D도시랑 E도시는 D도시는 최고 기온인 3.7도에서 빼기 마이너스 지금 플러스를 생략했는데 플러스 생략했으니까 그냥 괄호 안 적어도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4.5 이렇게 빼주면 되니까 또 마찬가지로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애 부호 반대로 바꾸면 되죠. 그럼 양수끼리 덧셈에 해당하니까 덧셈이 돼버렸으니까 그냥 편하게 더하면 되겠죠. 소수점 더하기 하는 것대로 그러면 8.2도씨가 될 거예요. D도시의 일교차는 그 다음 E도시의 일교차는 2.8도씨 빼기 마이너스 1.9도씨 이렇게 되니까 또 똑같이 앞에서처럼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애 부호 반대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또 양수끼리 덧셈이니까 4.7도가 되겠네요. 일교차는. 그러면 이쪽에 비교를 위해서 적어볼게요. 8.2도씨 그 다음에 4.7도씨 쌤 잘 보이도록 각각의 일교차에 해당하는 값을 밑줄 그어 놓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일교차가 가장 큰 도시는 8.2도로 D도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D가 됩니다. 52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주사위에서 마주보는 면에 있는 두 수의 곱이 1이래요. 이때 보이지 않는 세 면에 있는 수의 곱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면 마주보는 면에 있는 두 수의 곱이 1이라고 했어요. 이 말을 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두 수의 곱이 1이라는 건 두 수가 서로 역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수의 정의를 잘 까먹는 학생들이 역수의 정의를 한번 다시 복습해보면 곱해서 1이 되는 두 수를 역수 관계라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역수 구하는 방법만 이렇게 분모 분자 위치 바꿔서 구하는 방법만 익혀가지고 요 개념을 좀 까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다시 잘 기억해 놓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러면 쌤 밑줄 그은 말은 다시 해석하면 마주보는 면에 있는 두 수가 역수 관계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9와 마주보고 있는 아랫면에 있는 쌤 아만 적겠습니다. 아랫면에 있는 숫자가 뭔지부터 적어보면 마이너스 9분의 1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9의 역수니까 쌤 잘못 말했네요.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와 마주보고 있는 저기 뒷면은 마이너스 3분의 2의 역수여야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옆면, 왼쪽 옆면이니까 왼 이렇게 적을까요? 4분의 1과 마주보고 있는 왼쪽 옆면에는 4분의 1의 역수가 와야 되니까 플러스 4가 와야겠다. 그쵸? 그래서 요 내용 한 번 더 잘 기억해 놓고 곱해서 1이 되는 두 수를 역수 관계라고 하고 그리고 역수 구하는 방법은 우리 익숙하죠. 분모 분자 자리 바꾸고 그리고 부호는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고 부호는 동일하게 그대로 가져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면에 있는 수를 다 구했어요. 그러면 이 수들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9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플러스 4를 해주면 되겠죠. 앞에서부터 곱해보면 음수끼리 곱셈이니까 플러스 될 거고 항상 부호 먼저 결정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약분되는 애 약분하면은 6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4를 또 곱하는 거니까 이거는 양수끼리 곱셈이니까 그냥 편하게 우리 약분하면 되겠죠. 무조건 플러스 나올 테니까 그래서 정답은 3분의 2가 되겠네요. 잘 계산하면 정답 3분의 2입니다. 53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세 유리수 A, B, C가 있는데 그때 A 빼기 B는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A분의 B도 0보다 작고 A 곱하기 C는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때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기를 보니까 A, B, C의 부호를 판단하라라는 문제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보면 A에서 B를 뺐더니 음수가 나왔다는 건 A가 B보다 작았다는 거죠.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 빼면 우리 음수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A분의 B를 했는데 A분의 B라는 건 우리가 B 나누기 A를 우리 곱셈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결국 A분의 B가 되죠. 그럼 B 나누기 A를 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A분의 B라는 건 걔가 0보다 작다는 건 A와 B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겠죠. 우리 곱셈 할 때나 나눗셈 할 때는 부호가 반대면 무조건 음수가 됐죠. 그래서 A, B 부호가 반대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조건에서 A가 B보다 작다는 거 알아냈죠. 근데 A, B 부호가 반대래요. 그렇다면 A가 음수고 그 다음에 B는 양수가 되겠죠. 이 두 조건 가지고 이 둘의 부호를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A랑 C는 곱했더니 양수가 됐대요. 그럼 이 조건을 보고 A와 C가 부호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양수끼리 곱해도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음수끼리 곱해도 부호는 양수가 되니까 부호가 같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C도 음수라는 것까지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기에서 옳은 거 골라보면 A와 C는 음수고 B만 양수인 보기를 고르면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3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가로 세로에 있는 네 수의 합이 모두 같대요. 그때 A-B-C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A, B, C를 먼저 알아내야겠죠. 그래서 여기 가로 세로의 합이 다 같다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이쪽은 C 모르고 여기는 B 모르고 여기는 A 모르니까 이 부분들은 사용할 수가 없고 이 가로 세로를 더했을 때 합이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내려면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0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3 이 결과가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보면 앞에 0은 덧셈에 영향 안 주니까 그냥 생각 안 해도 되죠. 0은 더해도 영향을 안 주니까 그러면 8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그러면 플러스랑 마이너스 그러니까 양수 음수의 덧셈인데 절대값이 양수가 더 크니까 플러스 그리고 절대값끼리 빼면 5가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 그림의 가로 세로는 4개의 숫자를 다 더하면 무조건 5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A가 있는 곳부터 더해봅시다. 여기는 마이너스 4 더하기 5 더하기 A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랬더니 5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쌤이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자리를 조금 바꿔가지고 음수끼리 먼저 더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앞부분 음수끼리 먼저 더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되고 절대값끼리 더하죠. 부호가 같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이 계산 결과가 5여야 되는데 쌤 여기다가 요거는 적지 않겠습니다. 얘만 계산하면 되니까 그리고 앞부분 또 계산하면 음수와 양수의 덧셈인데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 부호 따라가고 절대값끼리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A 했더니 5가 나왔다는 거예요. 5. 그러면 이게 5가 됐다는 거니까 두 개 더해가지고 5가 나온 거니까 A를 구하려면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줘야겠죠. 그러면 뺄셈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부호 반대로 바뀌니까 A는 7이 되겠네요. A는 7. 그 다음 B 구하러 가봅시다. B 있는 곳 여기니까 두 번째 7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B 더하기 쌤 처음부터 좀 더하기 좋게 순서를 적겠습니다. 덧셈은 교환 법칙 성립해서 순서 좀 바꿔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B를 적어줄게요. 그럼 여기서도 덧셈은 또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얘네 먼저 이렇게 계산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가운데 부분 먼저 계산하면 7, 앞에는 7이고 가운데 부분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고 절대값끼리 더해주니까 6이 되죠. 그 다음 B 더했더니 5가 됐는데 앞부분 계산하면 양수와 음수의 덧셈인데 양수가 절대값 더 크니까 플러스 부호 따라가고 절대값끼리 빼면 1이 되겠죠. 그러면 B에다가 1 더한 거 그게 5가 됐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b는 4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c 구하러 가봅시다. c는 조금 수월하겠다. 지금 음수가 안 섞여 있어서. 그리고 0은 더하나마나 의미 없죠. 그래서 0은 이번엔 적진 않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5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앞부분 계산하면 13이고 더하기 C 했더니 5가 나온 거죠. 그럼 우리 아까 A 계산할 때 한 것처럼 13이랑 C를 더해서 5가 나왔다는 건 C를 구하려면 5에서 13을 빼줘야겠죠. 그러면 5랑 13이랑 지금 둘 다 플러스인데 부호가 생략돼 있죠. 그래서 플러스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주고 뒤에 있는 애 13의 부호를 반대로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양수와 음수의 덧셈이 되고 절대값이 큰 음수의 부호 따라가고 절대값끼리 빼주면 되니까 8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8 C는. 그럼 A, B, C 다 구했어요. A, B, C 다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A-B-C를 구해보면 너무 지저분하게 적었나요? 조금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선생님 여기 표시해 놓을게요. 각각을. 그러면 A는 7, 그 다음에 빼기 4, 빼기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그럼 앞부분 빼면 3 되고 양수끼리 뺄셈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뺄셈을 또 덧셈으로 바꿔주고 뒤에 있는 F5 반대로 바꾸면 되니까 결국 양수 두 개 덧셈이 되죠. 그러면 3 플러스 8 돼서 11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A-B-C의 값은 11입니다. 53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n이 홀수일 때 다음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거듭 제곱을 보면 마이너스 1의 거듭 제곱들이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는 애는 거듭 제곱이 좀 독특했는데 기억을 되살려 보면 마이너스 1은 짝수번 거듭 제곱하면 무조건 플러스 1이 되는 애였어요. 왜냐하면 음수를 짝수번 곱하면은 부호가 양수가 되고 절대값끼리 1을 아무리 곱해도 그냥 1이니까 무조건 플러스 1이 되는 애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애는 홀수번 거듭 제곱하면 음수를 홀수번 곱하니까 부호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홀수번 거듭 제곱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은 거듭 제곱하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나오는 숫자였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보면 지금 문제에서 n이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n 플러스 1은 짝수겠죠. 홀수 바로 옆에 있는 숫자니까. 그리고 n 플러스 2는 이만큼 차이 나는 거니까 n 플러스 2는 또 홀수겠죠. 그 다음에 n 곱하기 2라고 했으니까 n이 홀수든 짝수든 상관없이 2를 곱했다는 건 이 결과가 2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짝수가 돼야겠죠. 그래서 n 곱하기 2는 짝수가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거듭 제곱이 어떻게 나올지 다 결정이 되는데 맨 앞부분은 지금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연산기호 그대로 연결해주고 색깔을 구분해서 적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의 홀수번 거듭 제곱한 거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 또 연산기호 그대로 적어주고 맨 마지막 마이너스 1의 짝수번 거듭 제곱했으니까 무조건 플러스 1이 나오겠죠. 그럼 쌤 그냥 플러스 생략하고 1 이렇게 적을게요. 앞부분 플러스도 생략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 뺄셈은 덧셈으로 바꿔주고 뒤에 있는 F를 반대로 바꿔주죠. 그러면 다 정리하고 보니까 그냥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정리하면 다음 계산의 정답은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애의 거듭 제곱의 특징을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53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지금 내가 왼쪽 좌변을 계산할 때 보니까 먼저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이 거듭 제곱을 풀어주는 걸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제곱하면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1을 제곱하면 9분의 4가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네모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를 역수치해가지고 계산하죠. 그래서 곱셈으로 바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역수 취하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했더니 2분의 1이 나왔다라는 거고, 우리 덧셈과 마찬가지로 곱셈에서도 교환 법칙이 성립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네모와 마이너스 4분의 27의 자리를 좀 바꿔줘 볼게요. 왜냐면 지금 네모 모르니까 앞에서부터 쭉 순서대로 계산할 수는 없다, 그쵸? 그래서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하기 위해서 9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27 곱하기 네모라는 형태로 바꿔줍시다. 그럼 앞부분 먼저 계산할 수 있고, 양수와 음수의 곱셈이기 때문에 부호는 무조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하면 여긴 둘 다 1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네모 했더니 그럼 2분의 1이 된 거죠. 그러면 네모를 구하려면 우리가 어떤 계산 해주면 되냐면 마이너스 3과 네모를 곱해서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2분의 1 나누기 마이너스 3을 해줘야 네모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나눗셈이 또 있으니까 곱셈으로 또 바꿔주고 역수 취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양수, 음수, 곱셈이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절대값끼리 곱하면 6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숫자는 마이너스 6분의 1이 됩니다. 53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작은 유리수이고, 이때 다음 중 가장 큰 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쌤 앞에서도 이런 거 푸는 방법을 알려줬었는데, A가 이 범위 안에 있는 유리수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A를 하나 딱 지정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쌤은 A를 마이너스 3분의 1로 정해가지고 대입을 해서 가장 큰 수를 골라보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A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면 되는데, 그러면 1번은 A 자체를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A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2번 곱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음수끼리 곱하니까 플러스 될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1 2번 곱하면 9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의 결과는 9분의 1이 되겠네요. 그 다음 3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A가 분모에 있는데 A 자체가 분수이기 때문에 바로 대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우리가 2번을 구했으니까 2번이랑 3번을 같이 구해보면 되는데, 3번의 형태를 보니까 지금 얘는 2번에 있는 A제곱의 역수가 되죠. 우리 역수라는 건 곱해가지고 1되는 그 관계를 역수 관계라고 했었고, 구할 때는 분모 분자 자리를 바꿔가지고 구하니까 A제곱은 1분의 A제곱이니까 분모 분자 자리 바꾸면 A제곱분의 1이 되죠. 그래서 A제곱분의 1은 A제곱의 역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2번에서 A제곱의 값을 구해놨죠. 그럼 걔 역수 취하기만 하면 되니까 3번의 A제곱분의 1의 값은 9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은 A의 절대값이죠. 그럼 절대값이라는 건 우리가 수직선 위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에 해당했기 때문에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그 거리만을 따지는 거라서 항상 플러스 값으로 나오는 거였어요. 양수 값으로. 그래서 구할 때는 부호를 그냥 떼고 구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절대값 A의 값은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 다음 5번은 A 세제곱의 절대값이니까 A 세제곱이 뭔지부터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다시 적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을 절대값을 구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부터 하면 음수를 3번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일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1 3번 곱하면 27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얘의 절대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부호 떼고 27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은 27분의 1이 되겠네요. A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면.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양수여야 할 거고, 그 다음 2, 3, 4, 5번이 양수인데 2번, 4번, 5번은 1보다 작은 숫자죠. 그러니까 3번 9가 가장 큰 수가 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53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오른쪽 수직선 위에 2점 A, B를 이은 선분을 5등분 했을 때 점 C가 나타내는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C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지금 이 한 칸의 간격, 5등분 했을 때 한 칸의 간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수직선은 점을 찍을 때 원점 0을 기준으로 해서 정수만 이렇게 찍혀 있죠. 정수.
음의 정수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직선은 한 칸 간격을 1로 찍어 놓은 수직선인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걸 사용하긴 하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한 칸 간격이 우리가 늘 사용했던 이런 1인 수직선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수직선을 만든 거라서 내가 C를 구하기 위해서는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한 칸 간격이 얼마인지부터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간격을 구하기 위해서 A와 B 사이의 거리를 또 먼저 구해야겠죠. 왜냐하면 A, B 사이의 거리를 5등분 해놓은 거니까. 그러면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지금 큰 수인 2분의 5 B에서 A인 마이너스 3분의 5를 빼줘야겠죠. 이게 둘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뺄셈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F 반대로 바꾸면 되니까 2분의 5와 3분의 5의 덧셈이 돼요. 그러면 통분해주면 더하기 위해서 6으로 통분해주면 이렇게 돼서 6분의 25가 되겠네요. 전체 거리가. 그러면 A, B 사이의 거리가 6분의 25일 때 한 칸은 그걸 5등분 한 거니까 6분의 25를 5로 나눠줘야지 한 칸 간격이 나오겠죠. 전체 거리는 이렇게 됐었고 한 칸 간격은 전체 거리 6분의 25를 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유리수의 나눗셈에서 얘 곱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숫자 역수 취하니까 이렇게 계산될 거고 중간에 약분 가능한 거 약분하면 한 칸이 6분의 5만큼이 되네요. 그러고 나면 C를 구할 수 있는데 이제 또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A에서 시작해서 C는 오른쪽으로 6분의 5만큼 3번 간 거니까 A에서 6분의 5만큼 3번 이렇게 더 해줘도 되는 거고 아니면 B에서 6분의 5만큼 2번 빼줘도 되겠죠. 왼쪽으로 갔으니까. 그러면 쌤 두 번째로 얘기한 대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점 C라는 점에 해당하는 숫자를 구해보면 B 2분의 5에서 빼기 6분의 5만큼 2번 해주는 거니까 6분의 5의 2배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곱셈 요거 먼저 해주면 되니까 쌤 괄호한 거고 뒤에 곱셈부터 해주면 이렇게 약분돼서 그러면 2분의 5에서 3분의 5를 빼면 점 C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럼 또 통분해서 빼면 되니까 6분의 15 빼기 6분의 12 돼서 점 C에 해당하는 숫자는 6분의 5가 되겠네요. 플러스 6분의 5. 그래서 정답은 플러스 6분의 5가 됩니다. 53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두 유리수 A, B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부호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수직선 위에 나타내어져 있는 A와 B를 보고 알아낼 수 있는 것부터 찾아내보면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A는 지금 왼쪽에 있죠. 그럼 A는 0보다 작은 음수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0을 기준으로 B는 양수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A가 음수니까 A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마이너스 A는 양수이다. 이것도 알 수가 있죠. 바로. 그리고 여기서 이 문제랑은 관련 없지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우리 학생들이 보통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음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숫자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는 무조건 음수지만 마이너스 3 이런 숫자들은 근데 이 문자는 A 자체가 음수라면 이 마이너스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A는 양수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문자로 나와 있는 경우에 무조건 음수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이 수직선에서 또 알아낼 수 있는 건 지금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보면 B가 A보다 더 멀리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쌤이 말하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에 해당하는 게 절대값이라는 거니까 B의 절대값이 A의 절대값보다 크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B의 절대값이 A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럼 요 세 가지 조건을 수직선을 보고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보기의 부호를 다 판단해 볼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부터 보면 음수와 양수의 덧셈인 거죠. 근데 지금 B가 절대값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B의 부호를 따라가겠죠. 그러면 얘는 양수가 될 거예요. 계산 결과가. 그리고 2번은
음수에서 양수를 뺀 거잖아요. 그쵸? 그럼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 빼면 우리 무조건 음수 나오죠. 그러니까 2번은 음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은 A의 절대값에서 B의 절대값 뺀 건데 이것도 방금 쌤이 A가 절대값이 더 작다고 했잖아요. 그럼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 뺀 거니까 이 3번도 음수가 되겠어요. 계산 결과가. 그리고 4번은 A는 음수고 B는 양수인데 음수와 양수를 곱하면 부호가 반대인 애들 곱하면 무조건 음수가 되죠. 그럼 4번도 음수가 되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4번에서처럼 5번도 부호가 반대인 애들끼리 나눠도 무조건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2번, 3번, 4번, 5번이 모두 음수가 되고 1번만 양수가 돼서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정답 1번이 됩니다. 53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걸 계산하라고 하는데 엄청 요상하게 생겼죠. 우리는 분수는 보통 분모, 분해, 분자 이렇게 딱 생겼는데 지금 분모 안에서도 이거부터 보면 분모 안에서도 막 또 분수가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단 지금 이 부분이 분모에 해당하죠. 분모. 그럼 쌤이 지금 네모친 부분을 구한 다음에 그거 분의 1 하면 되니까 이 네모의 역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지금 네모분의 1이라는 건 네모의 역수인 거니까 네모 정리한 다음에 네모의 역수를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네모를 구하려고 보니까 또 이 안에서도 지금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쵸? 그러면은 또 계산해야 되는 부분 여기를 또 네모로 잡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지금 쌤이 이 포인터로 동그라미 치는 이 부분은 파란 네모의 역수일 거예요. 그럼 파란 네모부터 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파란 네모부터 구해보면 2 빼기 2분의 1인 거니까 통분하면 2분의 4 빼기 2분의 1인 거겠죠. 그래서 2분의 3이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이 자꾸 없어지니까 그냥 색깔 있는 걸로 할까요? 이 빨간 동그라미 부분은 2분의 3의 역수인 거잖아요. 그쵸? 네모분의 1이니까. 그럼 2분의 3을 역수 취하면 3분의 2가 되겠죠. 이 부분은. 그러면 까만 네모를 다시 적으면 까만 네모는 2 빼기 3분의 2일 거예요. 그러면 얘도 통분해주면 3분의 6 빼기 3분의 2가 되죠. 계산하면 3분의 4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계산해야 될 건 네모분의 1인 거니까 네모란다. 까만 네모의 역수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내가 지금 계산해야 될 게 까만 네모 분의 1이니까 까만 네모의 역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까만 네모가 3분의 4라고 좀 전에 구했으니까 얘 역수 취해주면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다 정리한 결과, 계산한 결과는 4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처음에 이 분모가 이상하네. 얘를 정리해서 이거 분의 1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까만 네모도 또 아니 또 이상하네 해서 여기 파란 네모를 또 먼저 정리해야겠네 라고 생각해서 파란 네모를 먼저 구했더니 2분의 3이 나왔고 이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은 파란 네모의 역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역수 취해줘서 3분의 2라는 거 찾아냈고 그러면 까만 네모가 2-3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계산하면 3분의 4고 내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건 네모 분의 1 그러니까 네모의 역수니까 3분의 4의 역수를 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4분의 3이 정답이 됩니다. 53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와 2분의 1보다 마이너스 1만큼 작은 수를 A라고 한대요. 그러면 A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보면 A는 마이너스 4와 2분의 1보다 마이너스 1만큼 작은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빼줘야겠죠. 그리고 3보다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큰 수를 B라고 한대요. 그럼 B에 대해서 또 표현을 해보면 3보다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크니까 3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더해준 수가 B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데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A와 B가 뭔지부터 우리 계산해가지고 알아내야겠죠. 그러면 A부터 계산해보면 지금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F 반대로 바꿔주고 그러고 나서 덧셈 하려고 보니까 앞에 대분수가 걸거쳐서 성가셔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계산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가분수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은 2분의 2로 이렇게 통분할게요. 그럼 음수와 양수의 덧셈이니까 절대값 비교해야 되고 절대값이 큰 음수의 부호를 따라가고 절대값끼리 빼주면 되죠. 2분의 7.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7이네요. 그 다음에 B는 양수와 음수의 덧셈이니까 이것도 먼저 부호는 절대값이 큰 플러스 따라갈 거고 그럼 부호 생략하고 쌤 앉아볼게요. 그리고 통분해가지고 이렇게 절대값끼리 빼줘야 되니까 결국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는 3분의 8이 될 거예요. 그럼 그때 X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2분의 7보다는 크고 3분의 8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니까 정수 X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구해보면 얘가 지금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일단 가늠하기 위해서 다시 대분수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과 2분의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2와 3분의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과 2분의 1은 마이너스 3보다는 작은 숫자고 왜냐하면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숫자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보다는 큰 숫자죠. 그러면 정수 X는 마이너스 3부터 가능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다음 마이너스 1, 0 가능하고 그 다음에 1도 가능하고 2까지도 가능하겠죠. 왜냐면 2와 3분의 2가 2보다는 큰 숫자니까. 근데 3보다는 작은 숫자니까 2까지만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6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돼서 6개. 그래서 A, B를 각각 잘 구하고 지금 X의 범위에 해당하는 이 숫자의 대소를 좀 비교를 잘 해줘야겠네요. 왜냐하면 음수의 크기 비교하는 게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지금 쌤이 파란 색깔 동그라미 친 숫자가 마이너스 3보다는 작고 그 다음 마이너스 4보다는 크다라는 거, 그 사이에 있는 숫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못하겠다면 수직선을 항상 그려보면 돼요. 원점이 여기 있고 만약에 마이너스 4가 이쯤 있고 마이너스 3이 좀 말도 안 되게 그렸지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음수는 항상 절대값이 클수록 왼쪽으로 더 멀리 있는 거니까 3과 2분의 1은 3보다 큰 숫자죠.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왼쪽으로 더 멀리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는 더 작은 숫자가 되죠. 그러면 그래서 음수의 크기 비교할 때 좀 조심해가지고 x를 이렇게 잘 구해주면 답은 6개가 됩니다. 539번 문제 풀이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유리수 A, B에 대해서 B 빼기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조건을 보고 A, B 값을 각각 구해서 B 마이너스 A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9분의 A의 역수는 5분의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9분의 A의 역수를 실제로 구해보면 우리가 역수 구할 때는 분모 분자의 자리를 바꿔가지고 구하죠.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지금 5분의 3이랑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좌변에 A를 구하기 위해서 좌변이 어떤 계산했길래 이 마이너스 A분의 9가 됐는지를 다시 거꾸로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A분의 9가 나왔다는 건 마이너스 9를 A로 나눴기 때문에 나왔겠죠. 왜냐면 이거 살짝 쌤이 다시 적어보면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 취하니까 이렇게 돼서 곱하기 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9가 되니까 이런 계산을 거쳐서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반대로 지금 마이너스 A분의 9를 마이너스 9 나누기 A로 다시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바꿨을 때 우변은 그대로 5분의 3인 거니까 이렇게 해서 A를 구하려고 보니까 A는 마이너스 9 나누기 A를 했을 때 5분의 3이 나왔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9 나누기 5분의 3을 하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A가 나오는데 우리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 취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부호는 음수랑 양수를 곱하는 거니까 무조건 마이너스겠죠. 그 다음에 약분되는 만큼 해주면 이렇게 3으로 약분되고 그 다음 곱셈 해주면 15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A 마이너스 15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9를 이렇게 나눗셈으로 다시 바꾸고
이렇게 계산했을 때 5분의 3이 나왔기 때문에 a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9를 5분의 3으로 나눠야 된다. 요거까지 잘 따져줘야겠죠. 그 다음에는 뭐 곱셈만 하면은 a 구할 수 있으니까 쭉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 똑같이 나 조건도 이용해서 b를 구해보면 b분의 3의 역수가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했으니까 b분의 3의 역수부터 구해보면 3분의 b가 되겠죠. 그럼 3분의 b랑 마이너스 3분의 4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a 구할 때처럼 3분의 b라는 건 b 나누기 3 했더니 3분의 b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게 마이너스 3분의 4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똑같이. 근데 요거는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을 쌤이 사용해보면 지금 3분의 b가 마이너스 3분의 4랑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b에 뭐가 오면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지금 여기 3분의 b랑 마이너스 3분의 4랑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b가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다. 그쵸? 바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b가 마이너스 4라는 것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까 a 구한 것처럼 쌤 오른쪽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것처럼 똑같이 b를 구해도 마이너스 4라고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a도 방금 쌤 b 구한 것처럼 여기에서 쌤 지금 파란색으로 적어 볼게요. 이 부분에서 지금 이 두 양쪽의 분수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 5분의 3을 분모 분자에 3을 곱해가지고 15분의 9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러면 지금 9는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a랑 15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a랑 15랑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5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b-a의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이거 계산해보면 자리가 조금 없네요. 왼쪽으로 살짝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b-a는 b는 마이너스 4고 그 다음 빼기 마이너스 15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f 반대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양수랑 음수의 덧셈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큰 플러스 부호 따라가고 그 다음에 절대값끼리 빼줘야 되니까 11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11이 됩니다. 54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두 유리수 A, B에 대하여 A의 절대값은 3분의 1이고 B의 절대값은 4분의 3이라고 했어요. 그때 A-B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라지 M, 대문자 M이라고 하고 그 다음 가장 작은 값을 스몰 m, 소문자 M이라고 한대요. 그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네요. 1번부터 보면 A, B 값을 각각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주어진 조건을 보면 A의 절대값은 3분의 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B의 절대값은 3분의 4라고 했죠. 그러면 가능한 A, B가 두 가지씩 나오겠다. 그쵸? 그래서 A는 3분의 1 또는 쌤 영어로 5R이라고 적겠습니다.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 다음 B는 3분의 4 또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절대값이 같은 0이 아닌 애들은 절대값이 같은 수가 두 개가 나오죠. 양수, 음수 한 개씩. 그래서 A, B 각각을 구해보면 1번에 쌤이 적은 것처럼 나오겠죠. 그 다음에 2번 라지 M과 스몰 M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A 빼기 B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게 라지 M이라고 했죠. 그러면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패드가 좀 이상하네요. 그러면은 M은 A 빼기 B를 했는데 그 중에서 크려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겠죠. 그래야지 빼는 수는 작아야 되고 이렇게 뺄셈 이 앞에 있는 수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빼는 애는 작아야지 그 계산 결과가 큰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라지 M은 이 경우에는 A가 플러스 3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빼기 B는 작아야 되니까 둘 중에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야겠죠. 그럼 이걸 계산한 게 라지 M이 될 거예요. 그럼 뺄셈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F 반대로 바꿔주면 덧셈이 되니까 3분의 5가 되겠네요. 라지 M은. 그 다음에 스몰 M은 두 개 빼가지고 최대한 작아지려면 앞에 있는 숫자 A는 작아야 되고 빼는 숫자 B는 최대한 커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 되고 빼기 오히려 B는 큰 숫자인 3분의 4가 돼야겠죠. 플러스 3분의 4.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스몰 m 나올 테니까 요것도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애 부호 반대로 바꾸면 되죠. 그럼 결국 음수끼리 덧셈이 되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되고 절대값끼리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 적어보면 라지 M은 3분의 5, 스몰 M은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라지 M 빼기 스몰 M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라지 M 빼기 스몰 M은 우리가 각각 값을 구했으니까 이렇게 뺄셈만 잘 해주면 되겠죠. 뺄셈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애 부호 반대로 바꾸면 되니까 결국 3분의 5를 두 번 더하는 거네요. 그러면 3분의 12 되겠네요. 3번의 답은 3분의 10이 됩니다. 요거 좀 지저분해 보여서 밑으로 살짝만 옮기겠습니다. 답이 잘 보이도록. 그래서 각각의 정답이 이렇게 됩니다. 54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네 유리수 마이너스 3분의 2, 4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6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아서 곱한 값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가장 큰 값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개의 유리수를 뽑으면 되는데 가장 큰 값이 되려면 일단 양수, 음수 중에서 양수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세 개를 뽑아서 양수가 되려면 음수 2개 뽑고 그 다음에 양수 1개 뽑아야겠죠. 이 수들 중에서 그리고 나서 숫자가 커지려면 절대값이 커져야 되니까 이 세 개의 음수 중에서 절대값이 큰 2가지 음수를 골라야겠죠. 그래서 큰 값 구할 때는 마이너스 3분의 2와 왜냐하면 절대값을 지금 비교할 건데 마이너스 3분의 2랑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을 비교해보면 통분해서 비교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3분의 2는 마이너스 6분의 4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6분의 3이 되니까 절대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이거 고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고르고 절대값 음수 중에서 제일 크니까 그 다음에 양수 하나 무조건 골라야 되니까 4분의 7 이렇게 세 개 고르면 되겠죠. 그럼 이 세 수의 곱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곱셈 해주면 부호는 양수 될 거고 그 다음 절대값끼리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약분 가능한 부분 이렇게 약분 한 번에 해서 3개 한 번에 곱하면은 플러스 7이 되겠네요. 가장 큰 값은.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이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음수가 돼야 되고 3개의 수를 골라가지고 여기서 음수가 되려면 음수 3개를 모두 골라야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 절대값끼리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약분 가능한 거 한 번에 3개 숫자 다 곱해서 약분 미리 해주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가장 큰 값은 플러스 7이고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 수의 차이를 구하라고 해서 7 빼기 마이너스 2를 구해주면 정답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숫자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니까 이렇게 7 더하기 2로 바뀌어서 정답은 9가 됩니다. 54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성립한대요. 이거 성립한대요. 그럼 그때 아래에 있는 덧셈식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성립한다고 주어진 식이랑 아래에 나와 있는 식을 비교해보면 여기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것처럼 여기에 n 자리에 지금 5를 대입한 거죠. 5를 대신해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6분의 1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는 보니까 n에다가 6 넣은 거죠. 그래서 6 곱하기 7분의 1 이렇게 쭉 돼 있는 거죠. 9 곱하기 10분의 1까지. 그때 지금 주어진 게 이 형태를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로 바꿀 수 있다고 한 거니까 이게 성립했으니까 그러면 위에서 주어진 대로 형태를 바꿔보면 5 곱하기 6분의 1은 5분의 1 빼기 6분의 1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뒤에 것도 쭉 해보면 6분의 1 빼기 7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점점점 해서 생략됐지만 7 곱하기 8분의 1도 있을 거고 8 곱하기 9분의 1도 있을 거예요. 이 사이에. 그래서 그 부분도 형태 바꿔주면 7분의 1 빼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빼기 9분의 1 더하기 마지막 거 9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근데 중간중간에 지금 보니까 부호는 반대고 절대값은 같은 애들끼리의 덧셈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 덧셈을 하면은 0이 돼버리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사라지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묶여가지고 0 되는 부분들. 그러면 양 끝에 있는 5분의 1 더 빼기 10분의 1만 남는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통분하면 10분의 2 빼기 10분의 1이 돼서 계산 결과는 10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10분의 1입니다. 54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내 정수 A, B, C, D에 대해서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는 0보다 크고 그 다음 A는 B보다 작고 그 다음 A 곱하기 C 곱하기 D는 0보다 작고 C 더하기 D는 0보다 작을 때 각각의 부호를 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조건들이 쭉 많고 4개의 정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부터 체크를 해보면 앞에서부터 보면 일단 4개의 숫자 곱했더니 뭐 양수가 됐다. 이것만 가지고는 4개의 부호를 바로 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다음 A가 B보다 작다라는 조건도 뭐 A가 뭐 그래서 음수인지 양수인지 B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알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C 곱하기 D가 0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또 A, C, D의 부호를 바로 판단은 못하는데 우리가 앞에 있던 조건이랑 얘를 비교해보면 제일 첫 번째 조건은 A, B, C, D 네 수를 모두 다 곱했더니 0보다 큰 거였고 이 세 번째 조건은 A와 C, D만 곱했는데 음수였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차이는 B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A, C, D 곱한 거는 음수였는데 거기다가 B까지 곱했더니 양수가 됐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B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보면은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방금 B가 음수라는 거 알아냈으니까 그러면 B가 음수인데 B보다 A가 작다는 건 A도 마찬가지로 음수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세 번째 조건을 보면 A가 방금 음수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C 곱하기 D 했더니 음수라는 건 C 곱하기 D 한 결과는 양수라는 거죠. 그러면 C와 D를 곱해서 양수라는 건 C, D가 부호가 동일하다는 거, 부호 같다는 거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조건 이용해보면 CD는 부호가 같은데 두 개 더해서 음수라고 했으니까 C도 음수고 D도 음수여야겠죠. 만약에 둘 다 양수였다면 더해가지고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 조건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A, B, C, D 부호를 판단해보면 4개의 숫자 모두 음수가 된다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 답에다가 보라 색깔 밑줄 그어 놓겠습니다. 54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두 유리수 A, B가 있는데 그때 A 빼기 B를 했더니 0보다 작고 A 곱하기 B를 했더니 또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은 B의 절대값보다 작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들부터 정리를 해보면 A에서 B를 뺐더니 음수가 됐다는 건 지금 A가 B보다 작은 숫자였다는 거죠.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 빼면은 음수가 되니까. 근데 두 개 곱해가지고 음수였다는 건 A, B가 부호가 반대였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호 반대면 무조건 곱하면 음수 나오죠. 근데 우리가 방금 A가 더 작다는 거 알아냈으니까 부호가 반대이면서 A는 작고 B는 크면 A는 음수여야 하고 B는 양수여야겠다. 그쵸? 그래서 A, B 두 개의 부호는 지금 내가 알아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건 수직선 위에서 원점이 있을 때 일단 A가 음수라는 거 알아냈으니까 A는 왼쪽에 있고 0을 기준으로 B는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값이 A가 더 작다고 했으니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A가 더 가까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수직선 위에 나타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틀린 거 찾아보면 1번은 근데 조건에서 줬으니까 당연히 맞는 복이겠다. 그쵸? A 빼기 B가 0보다 작다는 거 우리 문제에서 성립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2번은 A 플러스 B가 0보다 큰지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음수와 양수의 덧셈이니까 절대값 큰 A의 부호를 따라가야 되죠. 근데 B가 절대값 크다고 알려줬으니까 절대값 큰 B의 부호를 따라가서 둘의 합은 양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2번 맞는 보기. 그 다음 3번은 지금 마이너스 A라는 건 A 자체가 음수니까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라는 건 양수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a도 양수고 b도 양수니까 두 개 더하면 당연히 양수가 돼야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4번 보기 보면 지금 b 빼기 a의 절대값이 0보다 큰지 물어보고 있는데 a의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겠죠. 근데 b에서 a의 절대값 빼면 절대값이 지금 b가 크다고 했기 때문에 b에서 a의 절대값을 빼도 0보다 큰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맞는 보기. 그 다음 마이너스 a는 우리 3번에서도 얘기했지만 양수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b를 빼는 거니까. 근데 지금 얘도 양수고 앞에 것도 양수고 뒤에 것도 양수긴 한데 지금 절대값을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a는 지금 그림을 이쪽에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는 거니까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를 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0보다 작게 나오겠죠. 결과가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 별개로 또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는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음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문자인 경우에는 문자 자체가 음수일 수가 있어서 마이너스 a라고 해서 무조건 음수가 아니라 a가 지금 음수니까 거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도 양수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54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두 정수 A, B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표기가 돼 있으면 두 수 A, B의 차를 구하는 걸로 이 문제에서 약속을 한대요. 그럼 무조건 이렇게 풀어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1,4, 쌤 편의상 콤마라고 읽겠습니다. 1,4라고 적혀 있으면 1과 4의 차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3이 된다라는 거죠. 예시까지 들어줬네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두 수의 차라고 하면은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적힌 거에서 뒤에 적힌 걸 빼는 게 아니라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 문제로 들어가 보면 이때 이렇게 계산했을 때 4가 나오도록 하는 A 값 중에서 가장 큰 수를 x라고 하고 가장 작은 수를 y라고 할 때 이 괄호 x, y의 값을 또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A도 A를 지금 파악해가지고 x, y를 구한 다음에 마지막 계산까지 해줘야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 약속한 이 부분을 두 번을 사용한 거죠. 그러면 안쪽에 풀 수 있는 것부터 풀어주면 이 3,8 이거는 3과 8의 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8 빼기 3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5가 돼야겠죠. 그러면 이걸 다시 적어보면 5, 10, a가 4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쌤이 이 안에 거 지금 얘를 모르는 상태인데 얘를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를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는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한데 a가 5보다 더 큰 경우에는 a 빼기 5 한 개 4가 돼야 되니까 a는 9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 5가 더 큰 경우에는 a가 5 빼기 a 한 개 4여야 되니까 a가 1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뉠 수 있고 두 가지 각각의 경우에서 a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각각 구해보면 a가 9라고 하면 그러면 10, a가 여기 지금 스몰 a가 있는데 쌤이 라지 a를 더 버려서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불러서 구분하겠습니다. 그래서 10, 스몰 a가 지금 9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또 10이 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스몰 a가 10보다 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만약에 10이 a보다 더 크면 이 경우에는 10 빼기 a가 9가 돼야 되니까 a는 1이 돼야겠죠. 스몰 a는. 그 다음에 10이 스몰 a보다 작은 경우에는 a 빼기 10을 했더니 9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a는 19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라지 a가 1인 경우에 이 10, a가 1인 거니까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12a보다 큰 경우에는 10 빼기 a가 1 되는 거니까 a가 9가 돼야겠고 이 경우에는 두 번째로 스몰 a가 10보다 큰 경우에는 a 빼기 10이 1이 돼야 되니까 스몰 a는 11이 돼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쌤이 라지 a로 잡은 이 부분이 크게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뉘어서 9 또는 1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라지 a가 9가 되려면 또 10, 스몰 a가 9가 되면
이 스몰 a가 또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해서 이 두 숫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라지 a가 1인 경우에는 또 스몰 a가 또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하니까 9 또는 1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총 4가지의 스몰 a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가장 큰 수를 x라고 하고 가장 작은 수를 y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x는 19가 되고 y는 1이 되겠죠. 그럼 마지막에 아직 끝난 거 아니고 이번에는 19,1의 값을 최종적으로 구하는 게 답이니까 19와 1의 차를 구해야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18이 되겠네요.